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권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이 충북 진천에서 이제 발병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 29일 날 경기도 이천에서도 좀 발생이 됐고요. 또 30일에는 경북 영천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또 지난 3일에는 이제 경북 의성, 안동, 충북 음성 등에 잇따라 이제 양성 판정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인 확산 움직임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 이후 구제역이 확인된 것만 해도 30건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32건이나 되는데요. 예. 여기에다 특히 이 지난 4년 전에 이 구제역 사태의 진원지였던 안동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만든 이 매몰지에 이 생태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지금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방역당들이 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남과 전북, 이 호남 지역하고요, 강원도 쪽, 제주도 쪽도 마음을 지금 놓을 수가 없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관측인데,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나 이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구제역의 위기 경보를 지금 주위에서 경계로 지금 격상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농가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다는데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한 두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날씨입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지다 보니까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가에서 백신을 놨다고는 하는데 이 백신 효과에 지금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이 투여가 돼서 항체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천안에서 지금 이 항체 형성률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예. 한 12%, 많게 한 25% 정도 지금 항체가 조성된 거, 형성된 거로 나와 있고, 어떤 곳은 이 아예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곳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이 돼지 구제역이 이 어떤 확산되는 걸 막는 데는 항체 형성률이 한 8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이 차단 방역의 효과에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항체 형성률이 한 80% 이상 돼야 한다. 네, 그렇죠. 근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12%요? 12%, 또 많게도 25%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휴.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항체, 그러니까 백신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강경 젓갈 축제가 정부로부터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네요. 네, 문화관광부가 지난 2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발효 축제가 이 3년 연속 이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이 지금 19회째를 지금 맡고 있는데 작년에 한 57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이 지역 경제에 한 350억 정도 이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한 2억 5천만 원, 또 도비가 한 1억 2,500만 원 해서 한 4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받고 또 관광공사로부터도 이 마케팅도 지원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길을 끄는 게 대전 중구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찬밥 신세가 된 그 효 뿌리 축제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뿌리 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이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유망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 뿌리 축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로 6번째가 지금 개최가 됐는데 연간 한 30만 명 정도 어떻게 찾아왔는데요. 이 대전의 어떤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고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늘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효 문화뿌리 축제에 관련한 예산 구의회가 삭감을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게 주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2월 말쯤에 이제 이 중구 의회에서 중구청이 올린 예산안 가운데 이 뿌리 축제 예산 5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뭐 재정적인 이야기, 뭐 구재정을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하고 구의회와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삭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구의회가 상당히 지금 애매한 입장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오는 9일부터 임시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집행부 쪽에서 이 추경 예산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구의회 입장에서도 지금 뭐 주민들의 강한 요구도 있고 또 뭐 유망축제로도 선정됐고 이러다 보니까는 처리를 안 해주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권선택 대전시장과 관련한 준비 재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네, 지난주 2일 날 준비 재판이 있었는데요. 오는 12일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차례씩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제 이번 사건을 이 전화 선거 운동원들에 대한 그 수당 지급한 건하고요. 또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부분 이것하고 이제 권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이 포럼을 통한 사전 선거 운동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권 시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달 말부터 이 법정에 지금 출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뭐 선거법 위반 관계자들과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히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권 시장의 신분과 관련되는 그 회계 책임자 부분인데요.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선거 운동원 이 과정에서 이 사지도 않은 컴퓨터를 산 것처럼 꾸몄다. 그래서 이게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고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재판도 권 시장과 직결되다 보니까는 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이 학생을 이제 입학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상당히 가슴이 들뜰 것 같은데 오늘 오전 10시에 해당 학교별로 이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예비 소집 학생은 2008년생들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출생한 아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생 가운데 조기 입학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아동들인데 대전 지역에 이 해당되는 아동들이 15,381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들도 막 우왕좌왕하기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죠. 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오늘요, 이 취약 통지서를 가지고 우선 배정된 학교를 꼭 방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 갈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교무실로 전화를 해서 이 취약 여부를 그러니까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밝혀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입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프다든지 또 발육 상태가 늦다든지 하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반드시 이 발육 부진이라든지 이런 이 유예 신청서를 학교에다가 내야지 이게 유예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특수학급에 취약하는 아동들은 이 취약 통지서상의 어떤 배정학교라든지 특수지원센터에다가 이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입니다.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배재대 최우택 교수가요,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배재대 김동건 교수도 지방자치법학회장에 회장을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최 교수가 회장으로 가는 이 공공행정학회는 87년도 만들어져서 뭐 전국에 있는 행정학자 또 실무자에서 한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대 손종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으로부터 유공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충남대 병원이 LH공사하고 이 협약을 통해서 행복도시 건설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종에다 병원을 설치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대전 문화재단 대표죠. 이 박상원 재단 대표이사가 최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대전시 이 문화 또 아니면 체육 이런 단체장들 수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문학관장을 맡고 있는 박헌호 관장이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뉴스인데요. 이 한국의 새 추기경 배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이외에서 이번에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달 중에 최대 12명을 임명하는데요. 그중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